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통계단원 마지막 단원인 표본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단원의 정규 분포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본이라는 걸 뽑아서 모집단의 추정,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예측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먼저 일단 표본을 뽑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단원까지는 모든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분포 상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으면 이제 모든 집단들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통계 조사 방법 두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전수조사라는 건 우리가 앞단원까지 했던 모든 전체 집단을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전체 집단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의 상태를 조사를 할 때 모든 과일들의 당도를 우리가 먹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걔네들의 분량률을 모든 제품들을 까서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표본을 뽑아서 전체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집단에서 내가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표본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거꾸로 모집단을 추측을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내가 뽑은 일부분의 개수, 일부분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이 표본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 표본의 크기는 n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건데, 이제 표본을 뽑는 과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모집단에서 뽑았던 자료를 다시 뽑는 추출 방법을 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뽑았던 자료를 다시 뽑지 않는 추출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서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 표본의 추출 방법에 따라서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뽑았던 자료를 다시 뽑는다고 하면 뽑았던 걸 집어넣고 뽑았던 걸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뽑는 순서도 존재를 하고 중복도 허락하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서 n개의 자료를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대로 뽑는 중복 순열의 경우의 수만큼의 표본을 내가 만들 수가 있으면,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순서대로 뽑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뽑느냐에 따라서 순열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을 하더라도 전체 모집단에서 자료를 뽑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뽑더라도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모집단에서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표본을 만든다를 항상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고등수학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표본의 추출은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 중에 복원 추출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복원 추출은 그냥 표본을 뽑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나오는 모든 성질들은 복원 추출일 때 성립하는 성질이구나 라고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표본을 뽑았으면 걔네들 자료들의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던가 어떤 투표를 할 때에 이 표본의 비율을 따져주는 경우도 있을 건데,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일단 표본 평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모집단의 전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앞단원까지 계속해서 썼던 EV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M이랑 시그마 표준 편차 기호를 그대로 써주면 될 건데, 요거랑 구분 짓기 위해서 내가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표본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n개짜리 표본을 뽑았을 때 이 n개의 자료를 가지고 구한 평균, 분산,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여기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교재에는 고쳐 놓을게요.
자, 표본을 뽑았을 때 이 자료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자, 여기 있는 기호랑 구분짓기 위해서 표본 평균은 x바라는 기호, 그리고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는 시그마 대신에 알파벳 S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텐데, 계산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 편차 제곱의 합을 전체 개수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특강 자료에다가도 같이 정리를 해놨는데,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수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눴을 때 수학적으로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 값하고 훨씬 더 가까운 비슷한 값을 갖는다 라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우리가 실제로 표본 분산을 직접 계산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그러면 왜 표본을 뽑아서 구한 평균은 m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기호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쓰던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위에다 바를 그어가지고 x바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요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일단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추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뽑은 표본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평균들을 확률 변수로 놓고 요 표본 평균들이 어떤 분포 상태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m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고 확률 변수 x에다가 바를 그어가지고 x바라는 확률 변수처럼 사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뽑아보고 그 표본들의 평균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 x바를 변수로 하는 분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모집단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모집단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을 전부 다 뽑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본들을 전부 다 뽑아서 표본 평균들을 변수처럼 쭉 정리를 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게 되면 요 x바의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때 이 x바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게 되면 그 값이 모집단의 평균 m하고 똑같은 값을 가진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 n만큼을 나눈 값만큼 분산값이 더 작아진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요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모 분산이고, 거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가지고 분산값이 원래 모집단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수식적인 증명은 고등수학 외적인 대학 수학을 가야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를 그냥 실험적으로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뽑았을 때 상황을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집단이 그냥 1, 2, 3 3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3장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는 그냥 1, 2, 3의 확률이 3분의 1씩 골고루 있는 이런 분포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평균 그리고 분산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은 복원 추출이라 그랬기 때문에 3개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2번을 뽑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중복 순열의 9개의 표본을 이렇게 9개로 뽑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11, 12, 13부터 31, 32, 33까지 9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요 9개의 표본을 가지고 2개의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도 9개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내가 다시 확률 분포표를 정리를 하면, 지금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1, 그리고 1.5, 2랑 2.5, 3까지 5개의 값이 존재를 하고, 전체 9개 중에 요 1이 등장하는 횟수, 1.5, 2에 2.5, 3이 등장하는 횟수들을 쭉 표로 정리를 해서 다시 요 x바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 분산을 구해줄 수가 있을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고 실제로는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은 2가 되고 분산은 3분의 1이 되더라 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모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은 값을 가지는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3분의 2에다가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 이만큼을 나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크기 3짜리 표본을 뽑는다고 하면은 일단 표본의 개수부터 많아지게 되겠죠. 모집단이 1, 2, 3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3개를 뽑는다고 하면 내가 표본을 27개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그 27개의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포를 따져주면 아마 이 크기 3짜리 표본을 가지고 정리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모집단의 평균 2랑 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이번엔 크기 3짜리 표본을 뽑았으니까 여기에다 3분의 1을 곱한 9분의 2가 될 것이다.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성질 가지고 따져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표로 정리한 거는 모집단도 간단하고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도 2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모집단의 개수가 늘어나고 내가 뽑은 표본의 크기도 늘어나게 되면 내가 뽑아야 될 표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내가 매번 직접 뽑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게 아니라 모집단의 평균 분산값만 알면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바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표본 분산하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옆에다가 같이 표본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비교를 좀 해놨는데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뽑은 표본 안에서 계산을 하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왼쪽에 예제를 봐도 1, 2, 3에서 내가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으면 9개가 나온다 그랬고 그럼 표본 분산도 요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 계산한 분산 값이 총 9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표본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얘네들 각각을 가지고 계산을 한 분산 값이 표본 분산 S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요 값이 아니라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해놓은 요 9개의 값 가지고 계산을 한 분산이구나 라는 점을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을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모표준 편차랑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모분산값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쓰게 될 거예요. 요 값이랑 요 값은 절대로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 표본을 뽑아서 평균 값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그 표본 평균은 전체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모분산보다 n분의 1만큼 작은 값을 가지는구나. 일단 요거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게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안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오는 표본 평균들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 안에서 뽑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쭉 정리를 해도 아마 정규 분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규 분포에 필요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표본을 뽑지 않고도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죠. 근데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 n만 충분히 크면 내가 뽑은 표본 평균들이 신기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1, 2, 3을 가지고 뽑았던 표본 안에서도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를 비교를 해보면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가 딱히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확률이 전부 다 똑같은 요런 분포면 지금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포 상태가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해가지고 확률값이 가운데 조금 더 몰린 요런 분포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2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모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평균 쪽에 몰린 분포 상태를 가지게 되면 이제 표본의 크기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모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는 점점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하고 관계없이 내가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많이 뽑았다라고 하면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건 따르지 않건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냥 평균 M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는 정규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거고, 우리가 이항분포 단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제 표준화를 해서 우리가 요 X바의 확률을 구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오늘은 일단 모집단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표본을 뽑으면 그 표본 평균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라는 거는 평균은 모집단하고 달라지지 않고 분산만 n분의 1만큼 줄어드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기억을 해도 될 거고요. 그때 표본 평균하고 관련된 확률 문제는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 문제구나 정도로 연습을 해주면 될 텐데, 이 문제를 연습을 할 때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정규분포 문제나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문제나 기본적으로 모집단의 평균 분산값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한 개만 뽑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표본이 아니라 그냥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똑같은 조건에 내가 뽑는 개수가 2개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요거는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따져줘야 되겠구나. 왜냐면 같은 정규분포들에도 모집단의 정규분포랑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분산, 표준 편차 값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분포랑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게 표본을 뽑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정규분포의 상황인지를 잘 구분을 지어서 정규분포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차이만 조심을 하면 여기 단원에 있는 문제는 앞 단원에서 계속 연습을 했던 정규분포랑 관련된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표준화해서 확률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통계적 추정을 공부하기 전에 꼭 요 부분 확률 문제를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